그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학생이었다. 모난 데 없는 성격과 중간을 조금 웃도는 학업 성적, 튀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의 외모는 무난한 학창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적절히 자신에게 맞는 친구를 사귀었다. 딱 학생의 본분에 맞게끔 놀았으며 그렇다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튀는 구석이 없어서 오히려 튀는 듯하다며 가끔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물론 그런 것들은 비웃음도 칭찬도 아닌 소소한 웃음거리로 치부되었다. 사뭇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는 그에게 있어 꽤 마음에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가진 독특할 정도의 평범함은 일부러 연출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결코 부유하다고 평할 수 없는 그의 집안 형편은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드물었다. 그렇기에 재력을 통해 우월함을 보이겠다는 생각은 초등학교 시절 일찍이 접은 상태였다. 그렇다고 해서 변변치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내비치는 것도 꺼림칙했다. 자존감이 꽤 강했기 때문에 창피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평범함을 선택했고 평범해 보이려 노력했다. 다만 평범함이란 것이 그에게도 점점 벅차지기 시작했다. 놀이터에서 뛰놀던 때가 지나고 아케이드 게임과 컴퓨터 게임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가 어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는 시절도 지나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휴대전화를 구비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옷을 골라주는 나이도 지나고 아이들은 스스로 옷을 골라 입기 시작하였다. 가엾게도 곤란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그는 한결같이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예전과 달리 그것만으론 평범해질 수 없었다. 이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중엔 더 힘들어질 텐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가식으로 점철된 하루가 끝나 잠자리에 듦과 동시에 그런 생각을 반복했다.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못 살겠어.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은 매일같이 찾아왔다. 잠이 들면 곧장 사라져버릴 덧없는 푸념들. 이윽고 시간이 흘러 당연히 해가 뜬다. 그러면 연기에 필요한 평범함을 분장하기 위해 다시금 거울 앞에 서는 것이다. 아침이 싫다. 싫어도 너무 싫었다. 그렇지만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저 약속된 일상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 자포자기한 채 생각을 그만두었다가 문득 떠올린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무언가를 얻는다는 이야기들. 악마의 방문, 영혼을 대가로 한 거래. 허무맹랑했다. 웃기지도 않았다. 무의미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생각했다. 그런 악마가 있었으면 닥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줄 텐데.
악마는 잔인하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를 둘러싼 일상은 변할 줄을 몰랐다. 어느 날을 기점으로 매일 아침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영혼을 팔 수 있는 악마를 소망했다. 하지만 당연스럽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결말은 변하지 않았다. 꾸역꾸역 평범함을 연기하던 그는 지치다 못해 모조리 부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 지겨운 일상을 쳐부수기엔 수습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또 한편으론 모순적이긴 해도 자신이 구축해놓은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그의 일상은 이렇게 가까스로 굴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한계는 찾아오고야 말았다. 마침내 그의 참을성이 바닥나버리고 그는 버릇처럼 거울 앞에 섰다. 너무나 지쳐 고개를 푹 숙이고 작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악마야, 악마야, 부탁이니까 내 영혼 좀 사가라. 제발 좀, 제발 좀. 놀랍게도 이번엔 달랐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갑작스런 한기가 온몸을 휘감아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개를 치켜 세웠다. 그리고 볼 수 있었다. 거울 속에 비친 악마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평소라면 자신이 비추어져 있을 자리에 악마가 차지하고 있었다. 두려웠다. 허탈했다.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뭐 하다 이제 온 거야? 그가 피식 웃으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악마는 교활하게 웃음을 지었다. 악마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 근데 내 꼴이 너무 안쓰러워서 악마도 안 오곤 못 베겼나 봐.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마를 초청하기 위해선 한계에 지다른 인간의 절망이 필요하고 마침 그 조건이 충족되셔서 제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 치자. 악마는 대답하지 않고 피릿하고 쓰리쓴 웃음만 지었다. 그래서 나한테 온 이유가 뭔데? 그야,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러 왔냐고. 당신은 어째서 평소에 악마를 부르셨습니까? 그거야 뭐 내 영혼이나 팔까 하고 그래서 불렀지.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말문이 막혔다. 악마는 잠시 뜸을 들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거래 때문에 온 것만은 아닙니다. 제게 거래 말고도 제안이 따로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안? 제안이라니? 악마의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그만 살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악마의 게임? 그게 뭐야, 유치하게. 목표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들에게서 완벽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완벽히 버려지는 게임이라고? 그게 뭔데? 그렇게 들어선 감이 안 잡히는데? 이 게임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선 모든 것들에게서 버려져야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을 증오하거나 잊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날 증오하거나 잊게 만들라고? 뭐 어쩌란 소리야. 그래서 악마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악랄한 짓을 일삼고 사람들, 즉 모든 것들을 멀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신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당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잊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악랄한 짓을 해서 쌩까란 소리네. 정확합니다.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래, 뭐 그 게임을 한다 치자. 내가 거기서 이기면 뭘 해줄 건데? 무엇이든지 가능한 악마의 힘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악마의 힘을 빌려준다고? 언제까지? 얼마나? 당신이 죽을 때까지. 전부입니다. 죽을 때까지 힘을 전부 빌려준다고? 뭐든지 가능해? 진짜? 그럼 내가 이 게임을 이기고 나서 깽판 벌였던 것들 다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솔깃한 제안같이 느껴졌다. 무척이나.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기시기만 한다면 말이지요.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지는 거고 또 지면 어떻게 되는데? 살아계시는 동안에 승리하지 못하거나 승리하지 않았는데 승리라 여겨 보상을 획득하고자 하신다면 패배입니다. 패배하시면 영혼을 빼앗기게 되실 겁니다. 악마는 담백한 어조로 말했다. 대답을 들은 그는 살짝 동요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줘. 제한 시간은 살아있는 동안 게임의 장소는 세계 어디서나. 승리 조건은 당신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잊혀지거나 악행만을 버려 증오를 삼으로써 완벽하게 버려지는 것. 그리고 패배 조건은 당신이 제한 시간 내에 승리하지 못하거나 혹은 승리했다 여기고 보상을 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사후 목숨까지도 걸고 한다.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게임 진척 상황은 어떻게 알아? 내가 앞으로 몇 명에게 버려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내가.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좀 기준이 애매하잖아.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제가 지급해드립니다. 또 당신을 아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당신도 저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들, 즉 모든 것에 한해 저절로 자연스럽게 선발될 것입니다. 장치에 카운트되는 인원수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 늘어날 수도, 게임 도중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참여 하시겠습니까? 그는 고민했다. 언뜻 보기엔 꽤 할만한 조건이라 생각되었다. 사실상 공간적, 시간적 제약은 없는 셈이며 패배 조건 중 한 가진 그가 제정신이라면 아예 범할 까닭이 없는 것이었다. 조용히 잠적하여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로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면 꽤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저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내키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을 거래하여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취하실 수도 있지요. 게임이 아닌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대신 거래는 즉석에서 승낙하는 것만으로도 완료되는 바, 난이도가 다르므로 악마의 게임 승리 보상 정도의 것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 싫으시다면 거래에도 게임에도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저는 한 사람에게는 한 번밖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시작된 거래나 게임은 도중에 포기 선언을 할 경우에 패배 선언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마는 차분하게 줄줄 읊어대었다. 왠지 그 목소린 그를 유혹하는 것만 같았다. 잠깐만. 알았어. 지금 결정할게. 잠깐만 기다려봐. 그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앞에 두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모든 것을 물린다면 이미 한계에 봉착한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따름이었다. 솔직히 버틸 자신이 없었다. 악마가 찾아왔다는 사실부터 상황은 이미 최악이었으니까. 그래. 좋아, 결심했어. 그 악마의 게임이란 거 할게. 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장치를 지급하겠습니다. 이 장치는 게임의 진척도를 알려줌과 동시에 승리 조건을 충족시키면 승리 보상을, 패배 조건이 만족될 시에 게임을 종료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장치에 표시되는 숫자는 당신을 증오하거나 잊어야 하는 사람들 중 남은 인원수를 뜻하며, 숫자가 0이 되면 승리 보상을 수령할 수 있고 게임은 즉시 종료될 겁니다. 패배할 경우엔 제가 이 장치를 통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패배와 함께 게임은 당연히 즉시 종료되어 승리 조건도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물리적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니 타인에게 보이는 일도 의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시도조차도 불가능할 겁니다. 말 그대로 환영이나 다름없지요. 악마는 그렇게 나불나불 떠들면서 장치를 내밀었다.
마치 길쭉한 디지털 손목시계와 유사한 형상이었는데 시간이 표시될 부분에 잡다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직 전원이 켜지지 않은 듯 빛이 들어오지 않은 빨간색으로 숫자만이 표시되도록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다. 장치를 유심히 살펴본 그가 마침내 손을 대자 숫자에 빛이 들어왔고 제멋대로 움직여 목줄처럼 목에 매어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런 작용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악마의 말대로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것일까? 손을 갖다 대보아도 피부만이 닿을 뿐이었다. 지금부터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게임의 끝은 이 장치 하나로도 자동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가 이만 떠나도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난 이후엔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채로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살아계신 상태로 패배할 경우엔 영혼과 더불어 목숨도 잃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광경을 보고 싶단 뜻이십니까? 맞아. 굳이 보고 싶으시다면야 보여드리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만 꼭 보셔야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에게 있어 보기 좋은 광경은 못 됩니다. 상관없어. 보여줘. 설마 못 보여줘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요. 보시는 편이 좀 더 게임에 집중할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군요. 자, 그럼. 어쩐지 악마는 재미있어 하는 듯했다. 시야가 한순간에 흐려지고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작고 어두컴컴한 방이 눈에 들어왔다. 위생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절로 얼굴이 찡그려졌다. 바닥엔 어지럽혀져 있는 옷가지와 침구가 널려 있었고 먹고 나서 치우지 않은 그릇과 컵도 수북했다. 갖가지 쓰레긴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야말로 기분까지 더러워지는 시궁창이었다. 이런 곳에 사는 인간은 대체 어떻게 되먹은 놈일까? 그나마 싸구려로 보이는 TV로부터 약간의 빛이 나와 방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그를 등진 채로 널찍한 거울을 바라보며 쥐죽은 듯이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아마도 이 작자가 이 방의 주인일 터였다. 그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 남잔 거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씩씩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작스레 소리를 질러댔다.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왜 아직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냐고! 대체 왜? 왜?
그랬구나. 그런 거였어. 그랬구나. 진정되었는지 웃음을 뚝 그치고 그는 혼잣말을 짓거렸다. 무엇을 혼자 납득하고 있는지 그로선 알 수 없었다. 그것과 별개로 이상하게도 남자의 목소리가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다. 뭐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그치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저런 인간은 없는데. 뭐야? 그는 의문에 빠졌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럼 난 이 악마의 게임의 승리자로서 내 보상을 요구한다. 거울 앞에 선 남자가 조용히 신음하였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흐름상 아무래도 남잔 승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승리했다 여기고 보상을 받으려는 것 같았다. 그것은 즉 패배이면서도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였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고 생각한 순간 남자의 목에 채워진 장치로부터 날이 솟아나왔다. 요란한 소리가 같이 울려 퍼졌기에 그는 내심 놀라버렸다. 남자도 거울을 마주하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알 텐데도 동요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제대로 미쳐버려서 공포란 감정이 사라진 것일까? 숨을 죽이고 다음 장면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장치에서 튀어나온 칼날이 피부를 수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냉정을 유지하던 남자는 이때만큼은 어쩔 수 없는 듯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다. 격해지는 신음을 따라 장치의 날은 더욱더 안쪽으로 숨어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의 머리가 잘려나가 널브러진 옷 속에 파묻혔다. 그는 얼어붙었다. 흘러나온 핏물이 조금씩 자신의 발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시야가 어두워졌고 다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었다. 패배자의 최후를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도 패배하면 저렇게 된단 거지? 그러니 아무쪼록 게임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저 방금 그 사람 말이야. 진짜 사람이었지. 누구야? 그 질문엔 완전한 답을 드릴 수 없겠군요. 실제 사람은 맞습니다만 누구인지까진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무슨 일이든 가능한 악마의 힘을 손에 넣기 위해 분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더는 없으시지요? 이제 됐어. 가도 돼. 아니,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가줄래? 너 악마잖아. 알겠습니다.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한 게임의 규칙에 대해선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만남을 끝으로 이별의 때가 왔군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를. 거울 속의 악마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아니, 다시 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거울 속에 비치는 그에겐 장치가 채워져 있었다. 목표 인원수를 나타내는 빨간색 숫자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살짝 후회했다. 이게 진짜 최선이었을까?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악행 아닌 악행을 저지르고 때론 은거하며 기어이 악행다운 악행까지 거듭하고야 말았다. 감옥을 포함한 수많은 곳을 전전하며 손상될 대로 손상되어 버린 그의 정신은 구제할 수단이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다. 끊임없는 고통을 겪다 폐인이 되어버린 그를 아슬아슬하게나마 유지시켜주는 것은 게임에서 승리만 한다면 모든 것을 되돌리고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기 위안뿐이었다. 승리만 하면 돼. 승리만 하면 다 되돌릴 수 있어. 승리만 하면 돼. 이기기만 하면. 그렇게 자신의 추악한 악행을 정당화하고 또 정당화했다. 그의 일상은 악마를 만나기 전 괴롭기 짝이 없던 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악화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승리하지 못했다. 그의 장치가 보여주는 숫자는 하나로 고정된 지 오래였다. 지금도 거울이 비추고 있는 1이란 빨간색 숫자는 도저히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미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지만 더더욱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미 모든 것이 바탔나? 그라는 인간은 완벽히 버려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도 어째서 숫자는 1에서 줄어들려고 하질 않는 것일까?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가 남아있는 것일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또 저질렀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채 홀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투사였다. 그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흘러감과 함께 쇠약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이리저리 굴러다닌 그에게 정신적 한계에서 더 나아가 육체적 한계까지 빠르게 찾아오기 시작했다. 외로운 투쟁 활동은 나날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의도와 다른 불가피한 은거였지만 그동안에 아직 남아있는 빨간색 1의 누군가가 자신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었기에 그는 쓸데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렇다고 불행하면서 역겨운 최후까지 긍정적으로 변모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야 했다. 그날은 불현듯 찾아왔다. 작고 어두컴컴한 방, 최악의 위생 상태,
찌르는 냄새에 익숙해진 지 오래인 그는 악취 따위를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바닥엔 어지럽혀져 있는 옷가지와 침구가 널려 있었고 먹고 나서 치우지 않은 그릇과 컵도 수북했다. 갖가지 쓰레긴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야말로 기분까지 더러워지는 시궁창이었다. 이런 곳에 사는 인간은 당연히 방을 닮아 막대먹은 놈일 것이다. 그나마 싸구려로 보이는 TV로부터 약간의 빛이 나와 방을 밝히는 가운데 모든 것을 등진 채로 널찍한 거울을 바라보며 쥐죽은 듯이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작자가 이 방의 주인인 그 자신이었다. 쓸데없이 켜져 있는 TV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 그는 거울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씩씩거리기 시작했다.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왜 아직도 이기지 못했다는 거냐고! 대체 왜? 왜? 그랬구나. 그런 거였어. 그랬구나. 진정되었는지 웃음을 뚝 그치고 혼잣말을 짓거렸다. 그때 그 남자가 무엇을 혼자 납득하고 있었는지를 그는 이해하고 말았다. 그러자니 자연스레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그에게 친숙하게 느껴졌다.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는 회상에 빠졌다. 그럼 난 이 악마의 게임의 승리자로서 내 보상을 요구한다. 그 순간 그의 목에 채워진 장치로부터 날이 솟아나왔다. 요란한 소리가 같이 울려 퍼졌음에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미 결말을 보아놓은 상태이다 보니 동요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공포보다는 확정된 안식을 얻는 것이었다. 숨을 죽이고 다음 차례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피부를 수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냉정을 유지하던 그는 이때만큼은 어쩔 수 없는 듯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다. 격해지는 신음을 따라 장치의 날은 더욱더 안쪽으로 숨어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가 잘려나가 널브러진 옷 속에 파묻혔다. 그는 영원히 얼어붙었다. 흘러나온 핏물에 자신의 방이 조금씩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시야가 어두워졌고 두 번 다시는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장치에선 0이라는 빨간 숫자가 번뜩이고 있었다. 참여 하시겠습니까?